내일 2차 등교 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까지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렇게 어린이 괴질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경각심을 돋굴 수는 있겠습니다. 괴질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예.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명칭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이라기보다는 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형태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아주 그 이상한 독립된 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니까 어떤 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이게 뭐 독립된 그 별개의 병은 아니고 예. 어떤 특정한 병을 앓고 나면 특히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것을 심하게 앓고 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병을 막아내기 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공격해야 되는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염이 생기게 되겠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안 가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혈관이 닿아 있는 곳마다 다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예, 혈관이 있는 곳에 염증이 나타나서 그런지 조금 전에 사진이 나갔는데요. 뭐 손, 발, 눈 이렇게 빨갛게 변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눈 점막이라든지 입안 점막, 혀 같은 데가 다 부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도 붓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간이나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 특히 심장 같은 곳을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증의 염증 반응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냥 아이를 키웠던 경험으로 미뤄보면 뭐 감기는 아니고 가와사키 비슷한 느낌도 들고 뭐 피부도 벗겨지고 한다니까 근데 전혀 다른 문제군요. 일단 근데 이 병이 어떻게 들어왔고 코로나19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 이걸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예,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그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예.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한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 가능성을 평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항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거나 예. 아니면 코로나19 그 확진 검사, 그러니까 PCR이라는 유전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이게 코로나19를 앓은 어린이들 중에서 이런 식의 그 후유증, 합병증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 유럽에서만 먼저 발견이 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사례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의심 증상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확진 검사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란 뜻입니까? 코로나19를 알았었기 때문에 뭐 증상은 없이 지나갔지만 걸린다는 뜻입니까? 지금 미국, 유럽의 그 결과들을 중간 결과들을 보면 네.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또 앓고 난 이후에도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증상이 그 코로나19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상 경과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내일 2차 등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져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개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이 유행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그 현재 그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보면 개학을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태원 관련 감염 유행이 예. 상당히 꼬리를 길게 물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관련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직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감염들도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들이 지역사회 전파의 감염들이 결국은 이게 학교와 연관이 돼서 학생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그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이 계약을 계속 그 학교를 연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3 일주일을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고3 일주일을 지켜보셨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뭐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만 안 간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학교가 지금 고3들이 개학한 뒤에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예. 뭐 개인의 관리라든지 또 학교의 지시를 좀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어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발견이 돼도 학교가 침착하게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해서 학교가 전체 학생들로 이제 다 차게 되고 특히 이제 내일 우려가 되는 이 저학년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일 개학한 이후에 저학년 개학 이후의 상황을 굉장히 잘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천, 인천 중심의 그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유행 상황이 굉장히 많은 그 접촉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 유행 양상이 실제 학교 개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 어린 아이들일수록 통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2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우려가 클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156님이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어릴수록 위험한가요? 하셨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보다는 실제로 이게 이제 발생 빈도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가 아주 대규모로 유행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서 이 유행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발생 빈도가 일단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이 증후군을 확인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과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나 뭐 징후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빨리 그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아주 중증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심되는 증상과 관련해서 4720님은요. 딸이 열이 나고 입술에 수포가 올라서 헤르페스 구내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관련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일단 헤르페스 구내염하고는 피부 병변이 좀 다른 양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혈관염에 의한 다기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포성 병변은 그렇게 많이 관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빨갛게 딸기 모양으로 부어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피부 병변이 생긴다든지 뭐 안구충혈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별을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지 이게 수포 그러니까 이게 물집이 생기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상당히 진행한 경우에 생길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렇게 이제 자꾸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 어른들은 괜찮은 겁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이 양성자, 그러니까 확진된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그런 그 염증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다른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뒤에 예. 어른들도 이 관절염이나 아니면 피부 염증이나 이런 점막에 심한 염증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30님도 그렇고요. 유튜브에서 소진여님께서요. 코로나19처럼 감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되니까 아이들이 모이니까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학으로 인한 그 코로나19의 감염 전파가 확대될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 또는 혼란이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한 대응, 냉정한 대응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의심 증상이 있는 아이가 이제 선별 진료소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따라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자고 특히 이제 내일 개학하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의학적인 상황, 의료적인 네. 상황에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대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로 잘 알려진 렘데시비르 이것이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자꾸 나왔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지만 예. 중간쯤 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아주 중증은 아니고 경증도 아닌 환자들에서는 확실히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한 4일 정도 줄여주고 네. 또 그런 환자들에서는 사망률을 한 4% 정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행 기간 중에 현재로서는 1차 치료제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중증 환자에서의 그 효과가 완전히 증명이 안 돼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식약처와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긴급 사용 승인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은 이제 새로운 약물들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효과나 안정성과 관련된 그 다양한 평가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임상 연구를 거친 다음에 보통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사용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렘데시비어의 그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걸로 본다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렘데시비어가 에볼라 바이러스병 치료에 개발이 됐는데 이상 연구를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간이나 콩팥 이런데 주요 장기에 상당한 이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부작용보다도 예.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작용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사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간절히 늘 바라지만 쉽지는 않군요. 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